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최근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도 점차 재택을 줄이고 정상 출근 체제로 바뀌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원격 근무의 형태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즉 일과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 대중화하면서 기업이 휴양지에서 직접 차린 사무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지역도 워케이션 수요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워케이션. 자, 방송하는 사람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황금 연휴가 가득한 5월에도 제대로 연휴를 누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하는 공간 자체가 휴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억울함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꽉 막힌 도심 속 일터가 아니라 산으로 출근하고 바다로 퇴근하고 노트북만 덮으면 그곳이 어디든 휴가가 시작되는 그런 일상이라면 빨리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샘솟는데요. 코로나19 동안 원격 근무가 가능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는데 워케이션은 웰니스 추세와 결합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휴가는 아닌데 이 하던 일의 공간만 바꿨을 뿐인데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워케이션은 노트북이랑 인터넷 같은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사무실이 아니어도 휴양지에서 업무가 가능한 직군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네카라 쿠베당토, 즉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필두로 회사들은 본격적으로 직업들의 워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 도입에 부담을 느낀 기업도 기업 업무를 유지하면서도 직원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보상책이자 복지제도로 활용하면서 참여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워케이션도 회사마다 지원하는 형태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LG U+는 재택근무는 축소했지만 지난 2월부터 워케이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직원들은 강원도에서 가족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시행 석 달 만에 15개 조직에 150명 가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최장 28일까지 국내외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회사가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무실과 숙소가 함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음 맞는 동기들끼리 원하는 지역으로 워케이션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스타트업에서도 워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꽤 늘고 있습니다. 한 사무가구 브랜드가 강원도 양양에 마련한 워케이션 체험 공간에는 지난해 140일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생산성, 창의성 등 회사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비용을 들여서 복지제도로 활용하는 거죠. 사실상 연봉 인상률에 불만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도 올해 4.8% 연봉 인상률 제시로 내부 불만이 커지자 휴가지 원격 근무를 강화한 것도 영향이 있고요. LG U+ 역시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회사도 적극적이고 직원들의 반응을 봐도 그런데 실제로 근무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네요. 네, 2021년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워케이션 제도가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5%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봐도요. 복지 향상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9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직원의 삶의 질 개선, 직무 만족도 증대에서도 평균 85%가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노사 모두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이 워케이션은 새로운 원격 근무 형태로 또 복지 제도로 앞으로도 활용이 무궁무진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재택근무는 줄더라도 워케이션은 복지로 활용되는 만큼 그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으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강원, 제주, 부산 등 국내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분주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를 내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사실 노트북만 접으면 바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 관광 산업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적극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워케이션의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광역시는 올해 2월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열면서 적극 지원에 나섰고요. 내년까지 워케이션 센터를 10곳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강원 워케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군을 지난해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워케이션 거점 지역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효과지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는 인구 유입 효과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건 지자체뿐 아니라 각 지역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성수기를 제외하면 호텔들도 이런 고정적인 수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워케이션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땐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이른바 호캉스로 많은 수익을 누려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고정적 수입에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고정적 수익이 가능한 워케이션에 눈을 돌린 건데요. 하나호텔앤리조트의 경우 전국에 운영 중인 호텔과 리조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외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다른 리조트와 호텔 체인 역시 워케이션 장기 이용할 때 할인권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몇몇 기업은 해외 워케이션 지원에 나섰습니다. 와,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부러워지네요. 네, 이 소식 듣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숙박 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부터 배달의 민족 운영업체 등은 근무지 자율 선택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4월 직원들이 일할 공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1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연간 최대 90일간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한 형제들도 올해 1월부터 근무지 자율 선택제를 도입했는데 만약 해외에서 근무한다면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의 근무 시간만 잘 지켜주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이런 워케이션 붐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세계적으로는 이런 워케이션 수요를 고려해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준비하는 국가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비자, 세금 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활용하면 단기 체류용 일반 여행 비자와 달리 여권과 함께 원격 근무를 통한 꾸준한 수입을 증명하면 보통 1년간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선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50여 개국이 이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직원에게 복지 만족까지 끌어내는 워케이션. 이런 워케이션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